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을 울린 이 한마디.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외친 바로 그 정당의 의원 41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채, 세 채, 어떤 이는 다섯 채가 넘는 집을 꼭 쥐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라던 그들이 정작 자기 집만큼은 시아버지 유언, 세입자 사정, 재개발 기대 같은 그럴듯한 포장지로 싸매고 있습니다. 오늘 벌고미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핑계를 가진 사람들, 과연 그들의 피치 못할 사정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서민들만 바보 만드는 이중잣대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월 9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입니다. 그동안 일시적으로 유예됐던 중과세율이 다시 칼을 뽑아듭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5억짜리 집을 팔면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팔면 손해, 안 팔아도 세금 폭탄. 다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고 서민들은 매물 절벽 앞에서 발만 동동 굴립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강력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시장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선언한 셈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그 싸움의 피해는 늘 국민 몫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으름장과 시장의 냉기, 그 사이에서 서민들만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은 다음 장면부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통장을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이 발의됐습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불법 거래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대출 정보, 심지어 가족 간 자금 이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우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21세기 버전입니다. 내 통장, 내 대출, 내 가족 간 용돈까지 국가가 감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게 뭐 있느냐고.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권력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면 그 칼날은 언제든 국민을 향한다는 것을요. 5월 9일에 양도세 폭탄도 모자라 이제는 내 통장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들 자신은 과연 깨끗할까요? 코스피 5000 시대의 돌입. 여당 대변인이 브리핑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 주가가 치솟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났다며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그런데 진짜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 35씨, 연봉 6천만 원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안정적인 전세를 구하려 했습니다. 전세금 2억, 부족한 1억을 대출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돌아온 답변은 DSR 규제상 불가능합니다 하였습니다. 결국 김씨 가족은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5천, 월세 90만 원, 1년이면 1,08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었는데 김씨네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한두 면의 이야기입니까? 전국에서 대출 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으로 DSR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까지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코스피 5천의 축제는 대기업 주주들만의 잔치였고 서민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는커녕 집에서조차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에겐 이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기들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입니다.
이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내건 슬로건입니다. 집 한 채로도 버거운 서민들 앞에서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22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입니다. 전체 의원의 약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투기꾼인 셈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을 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들일까요? 이현주 의원, 시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집이라 처분할 수 없다. 박정 의원, 세입자분이 나가질 않아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김기표 의원, 재개발 추진 중이라 권리관계가 복잡해 당장은 어렵다. 참 그럴듯합니다. 하나하나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이 똑같은 말을 하면 변명, 핑계라고 욕먹습니다. 의원들이 하면 피치 못할 사정이 됩니다. 더 가관인 건 일부 의원은 5채,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채는 시아버지, 한 채는 세입자, 한 채는 재개발. 그럼 나머지는요? 그건 또 무슨 사연입니까? 국민에게는 5월 9일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라며 칼을 들이대고 자기들은 사정이 있다며 버티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 반박? 아닙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원이 질의합니다. 총리님, 민주당 의원 41명이 다주택자인데 이들에게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김부미석 국무총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어따 대고!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탁 치는 모습. 마치 감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라는 표정입니다. 논리적 답변 대신 감정적 분노로 질문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따 대고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전적으로는 쓸데없이 참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부에 질의하는 게 쓸데없는 참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표에게 어따 대고라고 호통을 칩니까?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권위입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라는 권위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무총리가 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장면 이후 여당 의원들 중 누구도 총리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잘 말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감정과 권위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질문은 어따 대고가 되고 권력의 오만은 당당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권력이 서민들에게는 어떤 칼날을 들이대고 있을까요? 동네 식당에 가봤습니까? 요즘은 반찬 리필이 유료입니다. 김치 한 접시에 500원, 콩나물 한 접시에 1,000원. 식당 주인도 억울합니다. 원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고환율 고물가의 시대입니다. 달러는 1,450원을 넘나들고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합니까? 세금을 더 거둘 궁리만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검토, 부자들한테 더 걷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피해는 중산층으로 내려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 가진 맞벌이 부부도 부자 취급받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대출 규제는 또 어떻습니까? DSR, LTV 옥주기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아버렸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집 없는 서민들을 월세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핀셋 규제라고, 투기꾼만 콕 집어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투기꾼들은 법인, 차명, 해외 부동산 등 온갖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칼날은 고스란히 실거주 서민들에게만 꽂힙니다. 고물가로 반찬값도 못 내는 서민들에게 세금 더 내라, 대출 받지 마라, 집값 오르면 너희 탓이라고 몰아세우는 정부. 이게 과연 민생을 위한 정치입니까?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게 진짜 정책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쇼일까요? 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까요? 정책적 필요성? 아닙니다. 정치적 계산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무기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유권자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그 분노의 화살을 다주택자에게 돌립니다. 저 투기꾼들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안심합니다. 악당을 찾았으니까요. 정부는 악당을 처단하겠다며 양도세 중과 DSR 규제, 부동산 감독원 같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지지층은 환호합니다. 우리 편이 싸워주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물은 줄어듭니다.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집값은 오히려 오릅니다. 서민들은 더 고통받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말합니다. 투기 세력이 버티고 있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다주택자? 아닙니다. 그들은 버틸 힘이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입니다. 정부는 정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쇼입니다. 그 쇼의 무대 위에서 서민들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쇼를 연출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서민 편일까요? 41명의 다주택 의원이 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라고. 그들은 자기 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던 그 말. 정말 아름다운 구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외친 사람들이 2채, 3채, 5채를 쥐고 놓지 않는 순간 그 구호는 위선이 됩니다. 시아버지 유언이라던 이현주 의원님. 그럼 국민들이 부모님 집 물려받으면 그것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봐주실 겁니까? 세입자가 안 나간다던 박정 의원님. 그럼 전국의 다주택자들도 같은 이유로 집 안 팔아도 됩니까? 재개발 기대라던 김기표 의원님. 그럼 재개발 지역 다주택자들도 투기꾼이 아니라 권리자입니까? 여러분에겐 투기, 자기들에겐 사정. 여러분에겐 세금 폭탄, 자기들에겐 자산 관리. 여러분에겐 얻다 대고, 자기들에겐 합리적 질문.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서민들은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이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동안 의원님들은 5채째 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의원님들은 시아버지 핑계대며 집 지키는데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코스피 5천 시대의 축제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저 벌고미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면당한 그 자리에서 저는 끝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진실은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